네, 안녕하세요. 푸돈사입니다. 세리에 아10라운드 나폴리와 볼로냐의 경기. 나폴리는 앙기사와 라흐마니가 빠진 가운데 맞이하는 리그 경기였는데 상대는 5라운드 만에 새로운 모따 감독이 이끄는 볼로냐.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라흐마니 대신 제주스가, 앙기사 대신 은돔벨레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는 오른쪽 센터백으로 이동, 제주스가 왼쪽 센터백이거든요. 상대 볼로냐는 포백, 우리나라 팬들에게 익숙한 메델도 보이네요. 일단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사실 나폴리의 전방 압박 이상할 건 없는데 강등권 근처에 있는 볼로냐도 꽤나 세게 전방 압박을 걸더라고요. 전반 40분 나폴리의 첫 번째 실점 장면, 상대 공격수 저크지에게 실점한 장면인데 캄비아소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뒤로 내주고 나폴리가 다시 라인을 올리는 사이에 도밍게스의 스루 패스가 캄비아소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컷백 이후 저크지의 마무리. 단순히 생각하면 상대 공격수가 넣었으니까 수비수인 김민재 잘못이 있겠네 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페널티 박스 앞에서 패스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자체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애초에 캄비아소가 백패스를 했을 때 강하게 밀고 올라왔으면 훨씬 좋았겠죠. 두 번째는 제주스와 로렌조의 간격이 벌어진 게 아쉬웠습니다. 수비를 할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선수들끼리의 간격인데 순간적으로 제주스와 로렌조 간격이 벌어졌고 캄비아소가 이를 잘 파고들었습니다. 이후 김민재 선수는 가장 실점 확률이 높은 반대로 가는 공을 막기 위해 골대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민재 선수 위치에서는 그나마 패스길도 차단하고 슛블락 시도도 할 수 있으니까요. 수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를 버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좋지 않죠. 그래도 다행인 건 전반 44분 코너킥 상황에서 메달 몸에 맞고 흐른 공을 제주스가 잘 줍줍하면서 1대1 동점을 만든 채로 전반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하프타임 이른 시간에 교체를 진행했는데 폴리타노와 라스파도리를 빼고 로사노와 오시멘을 투입했습니다. 이 효과는 3분 만에 나왔는데 48분 나폴리의 두 번째 골. 측면에서 크비차가 상대 뒷공간으로 움직이고 루이의 절묘한 패스 이후 크비차가 마무리까지 하는데 키퍼가 막은 이후 발생한 루즈볼을 로사노가 마무리. 크비차의 움직임과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유슈팅까지 만드는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후반 50분 나폴리의 두 번째 실점 장면. 골만 놓고 보면 바로 후에 원더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골이 더 아쉽습니다. 일단 나폴리의 수비 숫자가 절대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리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슛을 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나폴리 수비 대응이 늦었다는 이야기죠. 애초에 슛을 못하게 바짝 붙어줬어야 되는데 미드필더들의 수비 집중력이 좀 아쉬웠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이런 장면들이 꽤 나왔는데 이 장면도 보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허용하면서 중거리 슛을 허용. 수비 앞 공간은 가장 핵심적인 공간인데 이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후에 슛 자체는 너무 잘 맞아죠. 그리고 동작을 보면 골키퍼가 슛을 캐치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바운드가 되는 바람에 궤적을 놓쳐버렸죠. 펀칭을 시도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후반 68분 나폴리의 세 번째 골 장면. 지엘린스키의 전진 패스를 받은 크비차가 오시멘에게 스루 패스. 일단 오프사이드 아니고요. 오시멘은 이후 골키퍼 다리 사이로 마무리. 스팔레티 감독이 하프타임에 교체로 넣은 오시멘과 로사노가 모두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도 역시 수비적인 부분은 너무 잘해줬습니다. 상대의 슛을 머리로 막는 장면도 있었고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상대 움직임을 예측해 오프사이드 라인을 성공시키는 장면도 있었고 제주스가 뚫리는 상황에서 딱 알맞게 커버를 가서 저크지의 공을 뺏는 장면도 있었고 특히 커버하는 장면은 너무 완벽한 정석적인 장면이었죠. 제주스가 상대를 사이드로 몰자 김민재 선수는 안쪽 지역으로 움직이면서 커버가 완벽. 상대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올 때 경합을 통해 볼을 뺏는 장면도 역시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라흐마니가 빠지면서 김민재 선수에게 빌드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스탯을 보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터치와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한 김민재 선수. 터치 78회, 패스 시도 68회, 패스 성공률 88%, 슈팅 방어 2회, 가로채기 2회, 태클 2회. 평점을 보면 먼저 스카이 스포츠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점을 줬고 유로 스포츠는 평점 6.5점과 함께 수준을 보여준 경기였다. 피지컬이 뛰어나며 실수를 하지 않는 수비수다. 칼초 나폴리 24는 평점 6.5점과 함께 상대 공격수를 집중력 있게 잘 막았다.
적극적인 공중볼 경합을 보여줬고 빌드업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실점 장면에서는 딱히 실수는 없었고 쉽지 않은 수비 장면들을 쉬워 보이게 만든다. 포르토 나폴리는 평점 6.5점과 함께 피지컬을 이용하는 능력, 상대에 대한 압박, 수비 복귀 등 공중볼은 두말하면 잔소리,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수비수의 모습을 보여줬다. 역시 오늘도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폴리의 다음 경기는 24일 월요일 무리뉴가 이끄는 로마와의 경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